안녕하세요. 솔롱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UV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V 작업은 이 3D 모델링 된 여기에 컬러나 또는 텍스처 같은 것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이런 UV 좌표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정사각형 모양이죠. 정사각형 모양의 그리드 이 부분이 UV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XYZ 이 부분이 죠. 이렇게 된 부분이 여기서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이렇게 수학 시간에 봤던 그 좌표계 있죠. 철학자 데카르트가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이 그죠? XYZ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활자 중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 활자 세 가지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전해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UV도 이 가로가 U고 세로가 V인데 뭐 UVW라고까지 불립니다. 자, 이것도 U와 V와 W는 의미가 없습니다. XYZ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이 UVW이기 때문에 UVW 좌표라는 것은 XYZ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쪽 텍스처 또는 컬러, 이미지, 픽셀 이런 것들을 3D 모델링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좌표계로서 UVW 좌표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매핑한다라고 맵, 즉 지도라는 뜻이죠. 마치 지구에도 아무런 좌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뭐 위도 경도를 사용해서 어떤 위치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국의 경우에는 뭐 동경 몇 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여기서도 이 3D 모델링은 뭐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컬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픽셀로서 전달해 주기 위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가로 세로 정사각형 이 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D 모델링에 있는 이 버텍스, 엣지, 페이스들을 이 UV 이 좌표계에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야, 즉 지도화 시켜야, 매핑을 시켜야 그 지도 위치에 있는 컬러 값이 이 3D 모델링 표면에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UV 매핑 작업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UV 작업에 관련되는 뭐 애드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그것부터 조금씩 익혀가면서, 애드온을 썼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천천히 이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애드온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모델링의 경우에, 그죠? 캐릭터 모델링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는 이제 얼굴이라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각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부각되는 얼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은 얼굴보다는 그죠? 중요도가 떨어지죠. 발이라든지 이런 쪽일 경우에 중요도 순위에 따라서 크기를 좀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UV를 펼쳐주는 그런 식의 애드온을 써버리면 얼굴 크기나 손 크기나 발 크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낭패가 됩니다. 그런 식의 애드온을 사용해야 될 경우는 어떤 때냐? 프로, 소품들을 이렇게 만들 경우에, 소품 모델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소품,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경우에는 그것들은 비슷한 크기로서 면이 이렇게 펼쳐져야 됩니다. 일반 캐릭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 만들어진 소품의 특징에 따라서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 뒷면보다는 의자 앞쪽 부분, 그죠? 카메라에 주로 잡히는 그 부분이 중요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겠지만 뭐 총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가방 끈도 그죠? 가방 끈이 앞쪽에 있는 몸 앞쪽으로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에는 그 중요도도 만만치 않게 커집니다. 가방 뒤쪽에 있는 백 부분, 등 쪽으로 붙는 그 부분 못지않게 가슴하고 이렇게 배에 걸쳐지는 그 끈 부분, 어깨에 걸쳐지는 그 끈 부분도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크기로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캐릭터냐, 소품이냐에 따라서 UV 작업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유념을 하시고 조금 이제 중급자 정도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속도를 붙여야 되거든요. 같은 퀄리티라면 훨씬 더 빨리 뭐 예를 들어서 2, 3일 내로 끝낼 거를 뭐 중급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 퀄리티는 하루 정도 만에 끝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중급자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자기의 실력을 키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3번에 있는 폴로티로 UV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카라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죠? 우리 시야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UV로 UV심을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디트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에디트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어, 이것은 지금 UV가 제대로 안 펼쳐진 상태입니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무시를 하세요. 이것을 작업하기 좋게 UV 작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미지 텍스트 작업하기 좋게 즉 뭐 포토피아라든지 포토샵에서 작업하기 좋게 펼쳐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유념을 해서 작업에 임해야 됩니다. 가로 세로가 가급적 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띠로 되어 있다든지 뭐 곡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 이런 곡선의 띠가 아니고 뭐 직선의 띠라든지 정사각형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디터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UV 창도 조금 키웠습니다. UV 창을 키우고 그리고 UV 작업을 하려면 엣지를
엣지 셀렉트 모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엣지 셀렉트 모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띄우게 되면 여기에 마크 심이라는 것은 재봉선, 접합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크 심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엣지에 재봉선을 마킹하겠다, 표시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클리어 심이라고도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놈입니다. 그래서 일단 큼직큼직하게 마크 심을 주고 필요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클리어 심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에디트 버텍스 모드에서는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 심이 안 보이죠? 심이 안 보입니다. 마크 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UV 작업은 엣지 셀렉트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 뷰에서 사이드 메뉴, 뷰에서 사이드바를 단축키가 N이죠. 여기를 켜주시고 툴로 들어갑니다. 툴로 들어가서 이 아래쪽에 쭉 보시면 UV라는 부분에 라이브 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브 언랩. 즉, 심 작업이 이렇게 마크 심이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라이브하게 언랩을 막 시킵니다. 언랩을 막 시키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가서 언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심을 마킹하면 바로 알아서 착착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꼭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UV 작업이 끝났으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언랩을 켜주시고 마크심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를 사이드바를 끄고요. 안 보이게 해주고 UV 작업은 가장 쉬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작업을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폴로틸의 경우에는 팔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앞뒤를 나누고 목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팔 부분부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셀렉트 모드고요. 그리고 여기를 단축키가 잘 안 보이니까 단축키를 볼 수 있는 거로 켜서 여기서 자, 단축키가 이쪽에 보이죠? 자, 엣지를 사용하는데 루프 셀렉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 골이 이렇게 파여진 부분, 이 부분을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좌클릭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마크심 해주면 자,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뭔가 촥 하고 바뀌었죠. 이 마크심을 해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이 그룹으로 이거를 이제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 아일랜드 섬같이 생겼죠. 섬. 두 개의 아일랜드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쪽 팔도 Alt키 마우스 좌클릭 해서 마크심 이런 식으로 또 소매가 두 개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도 분리시켜 주는 게 좋겠죠. 이 끝부분. 보통 이 부분을 소매 끝이나 그 다음에 옷 끝이나 이런 부분에 재봉선이 있으면서 마감 처리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가 돼 있는데 마감 처리를 안 하셨네요. 뭉그스름하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베벨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베벨을 넣으셨네. 베벨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은 그저 마감 처리되면서 여기에 그 바느질 자국이 쭈르륵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리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말로 뭐 시보리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식의 다른 재질의 것들이 이렇게 딱 덧붙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식의 처리가 일어나는 부분이 소매 끝, 이런 옷 끝,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죠. 카라 부분, 이런 식의 다른 천의 재질을 덧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리를 시켜주는데, 일단 마크심을 여러 번 썼죠. 마크심. 여기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보이면 마우스 휠을 돌려서 주민 주마우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중간 휠을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부드럽게 주민 주마우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잘 선택하고 마크심. 이렇게 분리가 됐죠. 소매는 그죠? 소매 부분의 천의 바느질 위치는 대체적으로 겨드랑이 안쪽입니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주죠. 여기 이 부분을 Alt 키를 누르면서 쭉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마크심 하니까 얘가 한 바퀴 돌면서 얘가 한 바퀴 돌았죠. 그죠? 대신 소매 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클릭을 해서 Alt 키 누르면서 선택을 해서 마크심. 자, 이렇게 나누니까 이 가슴 부분, 이 몸통 부분이 여기가 나눠지면서 오픈이 되고 아래 위로, 그죠? 여기를 선택을 해보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죠? 앞쪽 부분이죠. 왼쪽이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UV Sync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와 여기가 지금 싱크가 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싱크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됩니다. 마킹이 됩니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가 어느 위치다. 이것이 이제 UV Sync Selection이라는 이 모드입니다. UV 에디터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UV 에디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 쪽이죠. 등.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 그죠? 아래쪽 부분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죠?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잡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크심을 이렇게 줘서 아래쪽을 병 따듯이 그 깡통 따듯이 똑 따주는 게 좋겠습니다. 얘를 딱 분리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얘와 얘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원형을 띄고 있었는데 이렇게 캔 따듯이 딱 따니까 어, 이렇게 사각형 모양 가깝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쓸데없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쓸데없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 쓰는 게 클리어심이라는 애입니다. 클리어심. 얘는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그죠? 뒤쪽이나 앞쪽이나, 그러니까 저는 주로 뒤를 선호하는데, 한 군데를 쭉 선택을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그죠? 재봉선 나누고,
이 두 부분은 Shift 키로 선택을 해서 얘는 클리어 심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 두 부분. 심이 있던 부분은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클리어를 해버리고 새로운 곳에다가 얘는 엣지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요 부분에만 딱 선택을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열려라, 오픈해라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여기가 열렸죠. 보시게 되면 여기가 열렸죠. 여기 표시가 되죠. UV 싱크 셀렉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시켰고, 그렇다면 소매 끝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매 끝. 이 부분도 얘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이 면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이 면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 면 때문에 얘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잡고, 마크심을 해주면, 그죠? 이 부분이 쫙 펼쳐지죠. 그죠? 억지로 소매 끝 부분이 억지로 안쪽 이면 때문에 이렇게 곡면을 띄고 있었는데 얘하고 딱 분리가 되는 순간 얘는 이처럼 길쭉한 사각형에 가깝게 이렇게 쫙 펼쳐지죠. 이렇게 되어야 UV 작업하기가 색깔 칠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좀 더 후반부 챕터로 가시면 얘를 완전히 직사각형 모양으로 쫙 펼쳐서 훨씬 더 작업하기 좋게 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고 일단은 지금은 억지로 이렇게 면이 휘어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반대쪽도 역시 가서 선택키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마커싱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소매 부분은 이렇게 펼쳤습니다. 소매 끝, 소매 끝, 그죠? 그죠?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서 소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선택 해제는 Alt A입니다. Alt A. 여기도 Alt A죠.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카라 부분이 지금 난리가 났죠. 카라 부분.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분리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Alt 키 누르면서 선택을 하면 쭉 이렇게 선택이 되죠. Shift 키 누르면서 Alt Shift 선택,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마크심 뻥 하고 뚫리죠. 뚫리면서 뭐 적절한 위치를 내가 찾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카라 부분인데 카라 부분. 자, 일단은 카라는 이 목 근처 여기까지 이쪽 가슴의 천이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 부분에 이 카라 부분만 다른 컬러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재질이나 다른 컬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Alt 키로 선택을 하면서 쭉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카라 부분과 이 몸통을 분리를 시킵니다. 우선 하고 나서 나중에 클리어 심이 있죠. 클리어 심을 해서 다시 붙여야 될 경우에는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UV 심을 한번 했다고 해서 완전히 빠이빠이 이상 가족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와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가장 큰 장점이 언두가 있다는 거예요. 언두하고 취소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카라를 분리시키겠다. 카라 분리시키기 마크심을 해서 카라가 이렇게 나왔죠. 카라가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카라가 보면 그죠? 우리 요렇게 각이 졌는데 얘는 왜 이래? 그 무슨 지렁이도 아니고 이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얘 때문에 그러죠, 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도 카라도 쫙 줘야 됩니다. 지금 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선택이 되죠. 일단 요까지 선택되는 거 무시하시고 이렇게 선택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V 잘못된 것은 클리어 심을 해주시면 그 UV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크 심을 해주면 여기가 쩍 하고 열립니다. 그죠? 이 부분이 좀 그죠? 요렇게 되었던 억지로 지금 막 눌려져 있던 부분인데 여기를 마크 심을 하게 되면 쩍 하고 열립니다. 열리면서 그죠? 좀 전에 이런 지렁이 같은 모양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도 Alt키 누르면서 이렇게. 자, 얘가 끝까지 이렇게 안 넘어가는 이유는 이거 쭉 해서 요까지 넘어가지 않네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이 루프 셀렉트는 이렇게 짝수가 되어야 엣지가 짝수로 만나야 이렇게 짝수로 만나야 이렇게 짝수로 만나야 그죠? 여기는 4개죠. 그죠? 짝수로 만나야 통과돼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홀수로 만나게 되면 그죠? 엣지가 하나, 둘, 세 개로 만나게 되면 얘가 발길을 잃고 요까지만 가고 스톱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루프 셀렉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딱 하고 역시 마크심을 해주게 되면 그죠? 이쪽도 열리게 되죠. 카라 부분이 쭉 하고 열렸습니다. 열렸고요. 다음 이 부분도 열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택을 하고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억지로 붙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크 심해서 열어주면 그죠? 여기 그죠? 얘가 지금 요렇게 있었는데 마크 심 하기 전까지는 여기 말굽처럼 됐죠? 애가 엄청 힘들어하죠. 그죠? 마크 심을 두면 쫙 하고 열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쭉 한 원형이 아니고 일쭉한 D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깨 부분 있죠? 어깨 부분. 자, 이 어깨 부분 셀렉트하기가 힘들죠, 그죠? 힘든데 얘하고 UV 에디터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UV 에디터를 같이 보면서 셀렉트를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어깨 부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재봉선으로 삼고 싶은데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다 침범해 버리죠. 다 침범해 버리는데 클리어 심을 쓸 거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나간 위치가 여기에 다 포착이 되죠. 포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 키를 이제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사각형을 드래그 해버리니까 선택된 부분이 빠졌습니다. 소매 부분이 빠졌죠. 그죠? 그 다음 카라 부분도 역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빠졌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빼버릴게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오직 여기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는 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드하고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깨 부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심을 해주게 되면 하고 열렸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너편도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쭉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UV 에디터에서 여기 어깨 부분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해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서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UV 싱크 셀렉션으로 그대로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마크 심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UV 에디터와 같이 공조를 해서 어떤 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도 캐릭터일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은 과감하게 희생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얘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큰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크기를 확 줄일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S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도 같이 좀 켜져 있어서 영향을 막 주죠. 얘를 끄고 왜 꺼졌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셀렉트 모드가 엣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싱크가 되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선택이 되어서 얘를 스케일을 못 줄입니다. 못 줄이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얘는 페이스 셀렉트 모드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페이스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머지 연결된 부분 연결되어 있는 엣지 버텍스들은 무시합니다. 페이스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 엣지와 버텍스는 무시합니다. 이것이 베이스 셀렉터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를 바깥으로 잘 안 보이죠, 그죠? 얘를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기 전에 이 마우스 커서가 지금 이 공간에 있죠. 이 마우스 커서가 있는 작업창을 최대한 키워줍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택된 이 부분 희생해야 될 면들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G키 이동을 시킵니다. G키로 옆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부분을 스케일을 S키로 쫙 줄여주겠습니다. 줄여주고요. 얘네들은 최대한 뭐 크기가 어차피 그 에페토 몸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고 뭐 셀렉트 인버스 해줘도 되겠죠.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선택한 것을 팩 아일랜드를 이렇게 해줍니다. 팩 아일랜드를 해주는데 여기서 스케일 부분 스케일을 로테이터는 끄시고 스케일 부분 그 다음에 마진은
이 간격 말입니다. 간격이 0.01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OK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커졌죠, 그죠? 조금 더 커졌습니다. 좀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죠? 이 상태에서 최대한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졌죠. 마진을 더 촘촘하게 하고 바짝 붙여서, 그죠? 0.01, 0.01까지 바짝 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UV가 겹쳐지게 되면 제페토 심사에서 거부됩니다. 요런 것들도 확인을 하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업창을 줄이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해서 줄이고, 지금까지는 UV 싱크 셀렉션을 그 모드로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버텍스나 엣지나 이런 것들이 싱크가 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UV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드디어 이제 UV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싱크 셀렉션 이 모드를 끄고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끄게 되면 UV들이 사라지죠. UV들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여기서 선택된 UV만 딱 보이도록 해줍니다. 선택된 UV만. 그래서 앞부분이 지금 문제죠. 앞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L키로 링크 셀렉트 링크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이 같이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셀렉트 링크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매터리얼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심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UV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보겠다. 요런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매터리얼별로 보겠다. 같은 매터리얼이 적용된 그런 그 페이스 엣지 버텍스의 경우에 이렇게 같이 링크가 되어서 선택이 되겠다. 요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면 지금 나눈 게 심이죠, 그죠? 심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가슴 부분만 딱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버텍스 셀렉트 모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버텍스 셀렉트 모드. 여기서는, 그죠? UV 싱크 셀렉션에서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 요거 3개만 보였는데, 이것을 끄게 되면 4개가 보입니다. 4개. 버텍스, 엣지, 페이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아까 말씀드린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덩어리들,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 하나가 아일랜드라고 이제 불립니다. 요게 이제 하나 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티키 셀렉션 모드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놈이거든요. 이것은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고, 우선 버텍스 셀렉트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심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죠, 그죠? 다시 작업창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UV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UV가 겹쳐져 있습니다. 다른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아까 색 설정할 때 옵션에서 마진 값으로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됐는데, 같은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겹쳐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나누어주면 예, 좀 입체 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나눠주면 되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그 경험이니까 어떤 식으로 겹쳐졌을 때 하나의 아일랜드에서 겹쳐졌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작업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작업하는데 안 생겼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심으로 나눠진 상태, 심으로 나눠진 상태, 텍스트 셀렉트 모드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럴 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프로포셔널 에디팅입니다. 얘를 켜줍니다. 얘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본값은 얘가 꺼져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놈만 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켜주시면 다른 아일랜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아일랜드에는 가까이 있는 뭐 소매라든지 뭐 카라라든지 같이 있었죠. 근데 다른 아일랜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로페셔널 에디팅을 준비를 하고 Alt 키를 누르면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G키 이동키를 하는데 저 원이 보이죠? 원이 프로포셔널 에디팅은 영향권을 이렇게 보여주죠. 원의 모양으로. 그래서 이 원 모양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 크기의 원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택한 엣지들의 각각의 원 모양이 이렇게 원 모양이 영향권이 적용이 되면서 여기까지 출렁출렁 거렸죠. 여기까지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이 휠을 위로 올리게 되면 줄어들고요. 아래로 내리면 커지죠. 목까지 이 정도만 해서 너무 다 출렁거리면 안 되니까 목 부분 이 정도만 영향을 해서 살짝 중간 부분 정도만 좀 빠져주면 되겠죠. 이럴 때 X키를 눌러주게 되면 X축으로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슬라이드가 됩니다. X축으로만 해주면 되겠죠. 좌우로 공간만 좀 열어주면 되니까. 이쪽도 반대쪽도 Alt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역시 G키로 확인을 해주고 X키로 X축으로 이 정도만 겹치지 않게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작업창을 줄이고요. 작업창을 줄이고 뷰싱크 셀렉션을 다시 켜보면 이 부분이 살짝 겹치죠.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이 아슬아슬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A키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해주고 뷰싱크 셀렉션 모드를 꺼주시면 이렇게 보이죠.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각자의 아일랜드의 위치들을 조금 수정을 해줄 거거든요. 여기 겹쳐졌기 때문에 살짝 겹쳐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겹쳐지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요거 아일랜드를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아일랜드만 선택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띄워서 G키 눌러서 살짝 프로포셔널 에디팅 꺼주고요. 단축키는 O입니다. O. 5로 해주면 5키로 켰다 켰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 G키로 살짝 빼주시고 얘는 안 만났고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바깥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아웃입니다. 부분 선택해서 조금 내려주시고 빠지지 않게 여기도
됐죠? 여기가 이제 카라죠. 그죠? 카라 안쪽, 카라 바깥쪽. 이 두 개가 소매. 같이 두는 게 좋겠죠. 그죠? 카라는 카라 길이. 색깔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소매 끝이죠.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서 요것도 컬러가 다르죠. 소매 일단 빼놓겠습니다. 얘는 같은 컬러들끼리는 좀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끝을 같은 컬러도 좋죠. 그죠? 얘들 그 다음에 가슴 앞부분 이런 거는 요 사이에 딱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라 부분 카라를 여기에 둘지 아니면 회전을 시켜서 요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여기도 빼버리고 G키로 같은 색깔이 있는 것으로 모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안 보이는 부분들은 구석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스케일을 줄여서 구석진데 뭐 이런 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스퀘어를 UV 에디터 UV에 좌표계를 넘지 않도록 살짝 안쪽으로 안전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좀 놔두시고 혹시 여기에 변형이라든지 뭐 다른 추가적인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장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거는 여기 보시면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그리고 좀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오버레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UV 에디팅 부분에 디스플레이 스트레치 부분이 있죠. 얘를 켜줍니다. 켜주면 기본값은 앵글인데 그것이 아니고 에리어로 해주게 되면 지금 비슷한 컬러인가 넓은가 아니면 조금 힘든가를 보려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에 가까워지게 되면 아주 모자란다라는 뜻이거든요. 길이를 줄이게 되면 그죠? 완전 빨간색으로 바뀌죠. 굉장히 힘들다, 고통스럽다, 모자란다. 빨간색이고 푸른색이면 적당하거나 약간 넓거나 적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거는 이 아일랜드들이 비슷한 컬러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컬러란 말은 비슷한 비율로서 크기들이 배치되었다라고 이제 표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적당히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익스포트 UV 레이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UV 기본적인 UV 작업, UV 매핑 작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좀 더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솔롱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